안녕하세요. 모바일 프로그래밍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육조 우상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은 박의균, 손지민, 우상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코리아텍, 한기대 학생들의 생필품 공동구매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고 이름은 항공구라고 지었습니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앱은 한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중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서 공동구매란 인터넷에서 다수의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구매 방식입니다. 이러한 공동구매를 통해 개인은 필요한 물건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공동구매에 대한 운영을 학교에 맡길 생각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공동구매를 진행했을 때보다 안전하게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해당 서비스를 생각하게 된 선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학교에서 세제나 수건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소량으로 구매할 경우 공동구매로 구매한 물건들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입니다.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소량으로 팔지 않는 물품들이 존재합니다. 학용품을 예로 들면 볼펜이나 지우개 등을 인터넷에서 한 개, 두 개씩 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저희 학교는 천안 시내나 청주 시내와 거리가 멀어 대부분 1인 가구로서 기숙사나 원룸의 형태로 학교에 거주합니다. 대부분이 1인 가구인데 학교라는 곳에 모여 살다 보니까 공동구매를 했을 때 생기는 효율이나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공동구매를 통해 물품을 나눠줄 때 학교의 그 운영을 부탁드려서 개인이 공동구매를 진행했을 때보다 비교적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로 기획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앱이 작동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입니다. 저희는 크게 사용자 계정과 관리자 기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로그인을 할 때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가 있고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물품 내역, 공지사항, 내 정보, 내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관리자는 물품 내역에서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공지사항에서 글을 작성하거나 각 물품을 구매한 학생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사용자와 대비되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앱 기능은 크게 사용자와 관리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용자와 관리자 둘 다 똑같이 구현해야 되는 기능은 공통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공통, 사용자, 관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공통에는 앞서 말씀드린 회원가입과 로그인, 로그아웃, 그리고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물품 리스트, 그리고 공지사항, 그리고 알림, 그리고 자신의 계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필 확인 기능 등을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 계정에서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고요. 본인이 구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물품의 주문이 시작했을 때 시작했다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알림 확인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관리자 계정에서는 물품 게시물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주었고요. 학생들이 각 물품을 어떻게 주문했는지 주문 물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각 물품을 신청한 학생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물품 목표, 물품 예를 들어서 10개를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공동구매를 하는 시스템이라면 그 10개의 주문 횟수가 달성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해당 물품을 주문했을 때 그 물품을 주문한 학생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및 로그인, 로그아웃은 다음과 같이 UI를 구현하였고요. 구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회원가입과 로그인, 로그아웃을 구현하였고요. 이때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정보 중 학번이 루트라는 문자열이면 관리자 계정, 나머지 학번은 학생 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리스트 및 세부사항 확인 UI입니다. 이는 물품 리스트 뷰를 작성하고 각 게시글 아이템을 표시해주는 어댑터 메소드를 구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인텐트 객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리스트 뷰를 만들고 어댑터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알림입니다. 알림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뷰와 어댑터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에서는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어줘서 처리를 해주었고요. 각 프로필에 들어갈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구현해주는 메소드를 통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수량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 표시할 뷰들을 업데이트하는 코드와 수량을 선택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수량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매 내역입니다. 사용자가 구매한 물품들을 본인이 구매한 물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 UI입니다. 이 또한 리스트 뷰와 어댑터로 구현하였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관리자에 대한 특수 기능인데요. 물품 게시물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물품 등록 또는 수정 시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코드와 게시물을 등록할 때 쓰이는 코드입니다. 왼쪽은 게시물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코드고, 오른쪽은 다이얼로그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할 때 되묻는 그 게시물을 진짜 삭제할 거냐 되묻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각 물품들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주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문 내역 UI입니다. 이 또한 리스트 뷰와 어댑터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학생들이 주문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학생 리스트 UI입니다. 이 또한 리스트 뷰로 다음과 같은 코드로 리스트 뷰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UI는 존재하지 않고 물품의 목표 주문 횟수가 달성을 했을 때 각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각 물품에 대해서 목표 주문 횟수가 달성되어서 관리자가 해당 물품을 주문을 했을 때 그 물품을 주문한 각 학생들에게 알림을 전송해주는 코드입니다. 저희가 중간 발표 때 계획한 점과 달라진 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물품 변경 및 삭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물품 게시글을 추가를 했을 때 잘못된 정보가 처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기한이 지나거나 해당 물품의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 삭제를 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물품이 배송되고 학교에 도착했을 때 각 학생들에게 도착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도 구현하기로 계획했었으나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UI 변경이 있었습니다. 데모 시나리오로는 물품 A를 구매하는 과정을 사용자 입장과 관리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먼저 물품 A를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할 물품의 개수를 입력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어베이스에 사용자의 구매 내역과 관리자의 주문 내역을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합니다. 그 다음 물품 A가 기한 내 목표 개수를 달성하지 못했을 시에 사용자에게 알림이 옵니다. 세 번째로 관리자가 물품 A를 주문 시작을 하게 되면은 관리자가 물품을 주문을 하면은 그 주문이 시작되었다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관리자 입장에서 앞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물품 A를 구매하게 되면 관리자의 주문 내역과 주문 학생 리스트가 업데이트됩니다. 이후에 물품 A의 구매 성공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한 내 물품 A가 목표 개수를 달성하면 관리자에게 해당 물품의 목표 개수가 달성되었다고 알림이 옵니다. 만약 물품 A가 기한 내에 목표 개수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파이어베이스에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목표 개수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물품에 대해서 주문하기 버튼을 터치하면은 파이어베이스가 각 사용자에게 해당 물품이 주문되었다고 알림을 발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별 수행 내용, 각 역할과 소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데모 과정을 보여드리고 저희가 구현한 앱인데요. 네, 회원가입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회원가입에서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 그리고 학번, 핸드폰 번호를 입력받아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는 크게 사용자와 관리자 계정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쪽에는 사용자, 한쪽에는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입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계정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 초극세모 칫솔을 3개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품 목록 세부사항을 들어가게 되면은 해당 물품의 정가와 할인가를 표시해 주었고요. 그 물건에 대한 설명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마감일자와 목표 개수를 적어 놓았는데요. 여기에 24개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24개의 구매 요청이 있게 되면은 해당 물품에 대한 공동 구매를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밑에는 1인당 얼마씩 부담해야 되는지 계산해서 표시했습니다. 3개를 구매하도록 하면은 여기에 3이라고 표시하게 한 후에 구매하기를 누르고 이 해당 다이얼로그에서 구매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위에 여기 물티슈 같은 부분은 현재 마감일도 지났고 전에 해당 목표 개수를 다 채워서 구매를 완료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안에 들어가도 구매할 수가 없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초극세모 칫솔을 3개 구매했으니까 여기 프로필 UI로 가서 구매 내역 확인을 누르면 방금 구매한 초극세모 칫솔 3개가 여기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로필 UI인데요. 프로필 UI에는 해당 계정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자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알림 내역의 초극세모에 대한 알림은 존재하지 않고 이전에 진행하였던 공동구매 알림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필에서 주문 내역으로 들어가서 초극세모 칫솔을 들어가게 되면은 방금 제가 여기서 주문했던 초극세모 칫솔에 대한 주문 내역이 표시가 되고 어떤 학번을 가진 학생이 주문했는지 어떤 이름을 가진 학생이 주문했는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로 다시 넘어와서 초극세모 칫솔을 한번 끝까지 24개까지 다 채워서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4개 중 3개가 구매되어 있는 상태에서 21개 이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최대 24개보다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로 개수를 더 담을 수 없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었습니다. 최대 개수로 이제 구매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물품 내역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목표 개수가 다 채워졌으니까 위에 물티슈처럼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관리자의 알림 내역으로 보게 되면은 방금 초극세모 칫솔의 목표 개수를 달성하였다고 알림 내역이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초극세모의 목표 개수를 달성했으니까 초극세모 칫솔을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 리스트가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문하기를 누르게 되면 주문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알림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 주문이 시작되었다고 알림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관리자는 물품 내역으로 와서
해당 물품에 대해서 수령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게시물을 이렇게 삭제함으로써 물품 리스트를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물품 내역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물품 내역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누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렉 때문에 아직 이미지가 업로드가 안 되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이렇게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게시물이 수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여기서 공지사항에서 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바일 프로그래밍 6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